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일 IO에 대해서 해봤었죠. 이게 우리가 코드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넣고,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는 그 수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나 양의 관점에서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실행하는 관점에서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을 해서 그 실행 파일을 다시 배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 다량의 데이터, 특히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외부에 파일 형태로 두고 그 파일 형태는 이제 오늘 다루는 그 엑셀 파일을 비롯해서 텍스트 파일,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국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상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명시하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파일을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프로그램상에다가 데이터를 주었던 거지, 그 방법으로 즉 프로그램을 짜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두고 그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펫 프로젝트를 바꿨었죠. 그리고 나눠준 자료에 보면 내가 여기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단축키들을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런 거 컨트롤 D나 컨트롤 F2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내용을 한 번에 그냥 한 번 타이핑으로 다 바꾸는 그런 것도 해봤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 G 같은 경우는 원하는 행번호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 중에 이 탭키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갈 때, 타이핑을 할 때 일부분만 타이핑하면 나머지 부분과 매칭되는 내용이 쭉 리스트가 되죠.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단어로 이렇게 입력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탭키를 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안 나올 경우에 힌트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 SP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힌트가 이렇게 더 잘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타에 대한 어떤 함수 이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파라메타에 대한 힌트를 또 얻을 때는 컨트롤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두 개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당 블록을 접거나 펼치거나 할 때 코드상에서 해당 블록들을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럭이라 하면 이런 부분이죠. 요거 시작, 요 중괄로 시작, 중괄로 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고 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요 여는 거를 하면 이렇게 접어버리죠. 그죠? 블락 자체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여는 걸 하면 다시 이렇게 블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일단 이쪽 폼에 관련해서는 뭐 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중괄호 열고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일단 폼을 우선 접어버리죠. 그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행번호가 49, 50에서 74로 바로 띄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뭐 안 그래도 여기 접어진 부분이 점점점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부분, 그 코드 부분이 좀 길어서 그 부분을 접었다 이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게 내가 tr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catc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요런 중간에 이런 거를 좀 일단 잠시 접어두었다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중괄호 열고 닫고가 위치상으로 맞는지 짝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 볼 때도 이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펼칠 때는 그 해당하는 위치에서 컨트롤 시프트 닫는 갈로 딱 하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긴 프로그램, 우리가 뭐 책에 나오는 짧은 프로그램들이 한눈에 다 보이니까 이런 걸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300라인 넘죠. 400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이런 거 정도 이렇게 짤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컨트롤 B 탐색창, 이쪽을 이제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하죠. 이 탐색창을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탐색 요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이 코드 이쪽은 이제 뭐 코딩 작업을 할 때는 이쪽은 탐색창이나 이쪽 파트는 사실상 좀 필요 없죠. 이쪽을 좀 넓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B를 누르면 탐색창이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열고 닫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 터미널 창, 이 터미널 창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J 하면 그렇죠. 밑에 없어졌죠. 다시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빠졌는데 컨트롤하고 여기 터미널 이런데 출력창 이렇게 가면 이게 그 단축키가 이렇게 따로 나오죠. 그때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컨트롤하고 좌측 상단에 물결 표시 밑에 있는 거, 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인 창을 별도의 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이 창을 별도의 창으로 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내용을 띄워놓고 이렇게 참조를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lt입니다. Alt를 내가 표시를 했는데, Alt Z 하면 같은 줄 번호로 줄넘김으로 내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이렇게 조금 공간이 좁을 경우에 좀 유용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탐색창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내용이 어떤 코멘트가 들어가지고 내용이 지금 뒤에서 잘려버렸죠. 잘려버린 부분에 대해서 라인 수의 변함이 없이, 그래서 Alt Z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렇죠, 라인 수의 변함이 없이 이 내용을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겨서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어쨌든 뒤에 잘린 부분이 화면이 좁아서 뒤에 길이 긴 내용이 잘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줄을 넘겨 가지고 라인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엔터 친 거하고 다르죠. 엔터를 치면 라인이 바뀌는 거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 보여주기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죠. 다시 Alt Z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Alt Shift 방향키 현재 똑같은 줄을 내가 복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요 한 줄 입력해 놓고 똑같은 거를 밑에다가 복사를 해서 조금 고쳐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코딩 많이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Alt Shift 하고 방향 밑으로 방향키 하면 밑으로 복사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복사가 되니까 그 틀린 부분만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렇게 만들면 그죠? 밑에 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컨트롤 C 하고 이게 우리가 이런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일단 라인을 지정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냥 Alt Shift 방향키 밑으로 하면 밑에 생기고 방향키 위로 하면 위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면 우리가 코딩 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빨리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할 수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이런 기능도 유용해요. 컨트롤 쉬프트 R 그러니까 루틴. 자, 우리가 코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고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밑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함수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변수 기반의 코드에서 모듈로 넘어올 때 부조체의 배열과 함수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넘어올 때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어떤 특정 부분을 딱 떼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함수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R 딱 하면 일단 여기 보면 이게 블락으로 일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 감사기 아니면 if로 감사기 뭐 이렇게 체크드 블락으로 감사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코드 감사기 로컬 함수 추출 로컬 함수로 만들었네. 그죠? 그러니까 로컬 함수로 만들면서 new method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 그 부분을 블럭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블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졌죠? 그죠? static void new method 해가지고 아까 내 블럭 지정했던 부분을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가 일단 저기 빼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죠.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일단 호출하는 게 들어갔고, 그죠? 호출하는 게 들어갔어요. 호출하는 게 들어갔고, 이 부분을 컨트롤 X 해가지고, 맞죠? 메인 메소드의 바깥쪽에다가 여기다 내놔야 되겠죠.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이렇게 돼 있죠. 들여쓰기가 지금 틀려졌으니까 이 전체를 왼쪽으로 하나씩 당기는 거는 그 Shift 키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이 위치하고 요 함수 위치들하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퍼블릭 함수를 만들어주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public static 이렇게 하면 빨간 줄 없어지죠. 그럼 딱 됐어요. 자기 호출하는 거 하고 파라미터들하고 다 맞춰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요 이름도 바꾸면 되죠. 그쵸?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바꾸려면 요거하고 호출하는 거하고 이 함수 정의하고 이름을 같이 맞춰야 되죠. 자, 요럴 때 이제 요런 거 쓰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하면 new method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일단 보여줍니다. 아직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하면 첫 번째 거 먼저 선택이 됐어요. 컨트롤 D를 한 번 더 하면 두 번째 거 선택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new method랑 이거 두 개뿐이라서 한꺼번에 같이 선택을 하고 싶으면 컨트롤 F2 컨트롤 키 누르고 펑션 키 F2를 누르면 이게 둘 다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컨트롤 D는 내가 원하는 그 글자를 하나씩 선택해 가는 것이고, 컨트롤 F2는 전체 다를 선택했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주고 싶은 이름으로 주면 같이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액션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read RE 같이 바뀌고 있죠, 그죠? RE ID read data 뭐 예를 들어서 그죠? from file 그죠? read data from fil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특정 모듈에서 특정 코드 블록을 떼가지고 그 부분을 함수로 사용자 정의 함수로 사용자 정의 모듈로 이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할 일이 많아요.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봤듯이 몇 단계만 거치면 이렇게 모듈로 딱 떼어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호출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기가 대체적으로 만들어주죠. 그쵸? 그래서 밑에 것들 원래 떼어낼 때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맨 프로젝트 1에서 프로그램 코드 이거 만들 때 여기는 다 그냥 일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고 나서 배열 처리를 해서 그죠? 배열로 선언하고 이렇게 또 다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조체의 배열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도입했죠. 그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도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모듈별로 이렇게 다 떼어내고 메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간단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간단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처음에 전부 읽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루프를 돌면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펫 매니저 샵까지 진행을 했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버전이었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애초에 여기 애초에 맨 처음의 버전처럼 맨 처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막 주었었는데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막 주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파일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넣고, 그쵸? 파일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 파일이죠. 요 파일에다가 넣어놓고 그 파일로부터 읽어가지고 맨 처음에 lines라는 배열 변수를 하나 주고 거기에서 이 파일 패스, 요 파일에 있는 이 파일 패스가 요거죠.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든 라인을 다 읽어왔죠, 한 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락 IO라고 합니다. 하나씩 읽어오는 게 아니라 다 읽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파일을 라인 단위로 읽어가, 요게, 라인스의 0번째, 요게 라인스의 1번째, 라인스의 2번째 배열에 요 문장을 거치고 나면 다 들어가 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디버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cat 타입의 구조체 하나, 또 그다음에 dog 타입의 petdog 타입의 구조체 변수 하나를 잡고, 그다음에 cat 인덱스, dog 인덱스를 각각 0으로 잡고 이제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0에서부터 lines의 length, 이 배열의 지금 읽어서 받은 이 배열의 길이만큼, 그죠? 그래서 요거 등 없이 이렇게 하면 요 딱 길이만큼 횟수가 돌아갑니다. 왜? 0번째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코를 안 줘도 딱 횟수로 따지면 요 길이만큼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라인스의 한 줄씩 가져와서 이 라인스의 구성이 콤마를 구분자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스플리트 다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어서 필드스라는 것에 다 담았어요. 배열에. 문자의 배열에. 그래서 요거를 필드스의 C, 0에는 C, 1에는 관리번호, 뭐 3에는 2에는 고돌이, 3에는 9, 4에는 페르시안,
5에는 C, 그 다음에 6에는 1 이렇게 들어갔겠죠. 필드스에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글로벌 변수인 cats와 이거죠. cats와 dogs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관리 정보까지 집어넣는 거죠. 뒤쪽에 보면 이제 M으로 되어 있는 관리 정보까지 그냥 하나의 파일에 다 집어넣어 놓고 읽어서 바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그죠? Read data from file. 그러고 나서 그냥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버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엑셀 파일로부터 이 데이터를 이제 읽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엑셀 파일로부터. 그래서 요것도 내가 코드를 공유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자 엑셀 파일 IO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죠. 먼저 그래서 자 요거 만들고 데이터 코드 공유해 놓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위치 현재 자기 자신의 워킹 디렉토리 탑 그 위치에서 .NET dot net .NET new console console minus name 이름은 뭘로 하느냐면 pet.io XLS 파일 엑셀 파일 뭐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이렇게 줍시다. 자 엔터.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요거네 pet.io XLS 파일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놈은 다른 건 다 닫아버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어쨌든 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확줄해 가지고 다 닫아 가지고 이것만 열어봅시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금방 만들었으니까 헬로 월드 요거 코드밖에 없겠죠. 자 이건 다 지우고 지금 내가 텍스트로 공유를 해줄 테니까 이 파일을 붙여넣기 하기 바랍니다. 이름은
ptio xls 파일. 자, 이거를 톡방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금방 만들었던 요 프로젝트 파일에 program.cs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보면 요거를 열기 하면 이렇게 뜨겠죠. 다운 받아가지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뜨면 이 편집에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이렇게 오류 없이 다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그 다음에 CD PETIO XLS 파일 .NET run 하기 전에 요 엑셀 파일하고 요 텍스트 파일을 요 위치에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공유를 해줄게요.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요거 두 개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위치에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ptio xls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NET run 해야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오피스 관련된, 엑셀 파일이나 뭐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오피스 관련된 이런 파일들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 VS 코드를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 방법은 요 명령을 쓰면 돼요. 자, 요 명령을 쓰면 됩니다. .NET Add Package EP 플러스 dot net
add 패키지 EP 플러스 LUS 그러면 이게 패키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오피스 관련된 파일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NET Run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갔죠? 자, 일단은 분석은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코드 복사하고 요거까지 완료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 저거 추가하는 거는 요거 참조를 하세요. 이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아까 .NET New Console 요거는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했고 지금은 pet 파일 IO로 한 게 아니라 pet IO XLS 파일 했죠. 요렇게 했죠. 그러면 요 C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코드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시간이 되면 디버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꽤 많이 왔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지금 C# 프로그램에 대한 코딩 테크닉이라고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법이 가지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언어를 만나든 간에 기본적인 문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크게 보면 if 문장이 있죠. 그죠?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구조가 if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케이스문 있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if 문장의 확장입니다. 이것도 if 문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물어보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에 근거해서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근거해서 그 값이 뭐 C이면 이쪽을 실행하고 D이면 이쪽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뭐 디폴트 나머지 이것도 아닌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이걸 실행하라. 이렇게 이것도 다중 선택 논리 구조죠. 조건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값을 가지고 물어봐서 그 값에 따라서 여러 개 중에서 한 블락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죠. 이게 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if, else 그러면 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식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보듯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시켜줘야 돼요. 대상, 그 다음에 부동호 기호, 뭐 크냐 작으냐 같으냐 같지 않으냐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그러고 비교하는 값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시켜 주는 게 조건식이고 그 조건식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게 if 문이죠. 그 참일 때 실행되는 블락과 거짓일 때 실행되는 블락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구조가 if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else if로 해서 계속 그냥 확장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전체가 10개다. 근데 이 10개의 구분을 2개를 구분하기 위한 if문을 사용해라. 그러면 한 개씩 if 문장 하나씩 사용을 해서 분리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좀 길어질 뿐이죠. 근데 이처럼 어떤 값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으면 스위치 문장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편해지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 문장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반복 구조, 이런 반복 구조. 그래서 우리가 반복 이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일전에 우리가 화일 문장도 봤었고, 그죠? 이런 for 문장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for each, 이런 것들은 그냥 확장입니다. 확장. 근본적으로 반복 문장에 대한 함수형 확장이죠. 함수형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 파라메타식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조건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좀 확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근본적으로는 for문과 while문이 반복 구조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순차 구조. 이거는 뭐 어떤 구조라기보다도 그냥 나열된 순서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구조. 그래서 순차 구조, 조건 구조, 반복 구조. 이 세 가지로 프로그래밍 모든 논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그죠? 이런 거. 라이브러리 혹은 내가 만든 이런 함수, 내가 만든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호출하는 거죠. 라이브러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또 풍부한가에 따라서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세 가지만 알면 다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 결국은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가져다 쓰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라이브러리하고 프레임워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이브러리는 갖다 쓰는 것이고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진 틀에 내가 끼워 맞춰 들어가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들을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로 넘어오면서 파일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막 가져다 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 패스라는 파일 경로를 주었고, 그 파일 패스에다가 메인에서 호출을 할 때, 그 파일 패스에다가 자, 이렇게 파일 패스에다가 이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파일 패스를 줘가지고 파일 그 IO로부터 read lines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한 거죠. 그죠?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내가 정의해 놓은 이 변수에다 담아왔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편리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이브러리가 없다. 그러면 이 파일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쨌든 다 읽어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C 언어로 짜야 된다. 그럼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모든 한 라인씩 전부 읽어가지고 리드 라인스로 뭐 포문이나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막 해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C샵에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 파일 그 메소드 클래스에 파일 클래스에 이런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클래스에서 메소드라고 그러죠. 이런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호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모든 여기 파일 패스에 지정되어 있는 그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이 한 문장으로, 이 한 라인의 이 문장으로 이 모든 파일들을 다 읽어오는 거니까. 그죠? 읽어봐가지고 내가 지정해주는 이 변수에다가 그냥 넣어주니까, 나는 요 라인스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 스플리트 같은 이런 메소드들 또 얼마나 편합니까? 한 라인에 왕창 읽어 들어온 글을 스플리트 시켜라. 뭘 구분자로? 콤마를 구분자로. 그러면 지가 알아서 콤마로 되어 있는, 만약에 여기에 구분자가 콤마가 아니라 탭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탭키를 구분자로 주면 돼요. 공백으로 되어 있다. 공백을 구분자로 주면 돼요. 나는 지금 여기다가 콤마를 구분자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구분자로 자기가 다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필드스의 0, 필드스의 2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을 하는 거죠. 이 트림은 어떤 함수라 그랬어요? 앞뒤로 쓸데없는 공백들 다 없애주는 거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약에 공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뒤에 혹은 앞에,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C 공백, 그 다음에 C 뭐저쩌고 저쩌고 공백,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걸 C하고 비교하면 틀린 걸로 나와요. 당연히 이거는 C와 공백으로 구성된 거고, 공백도 엄연히 데이터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C하고만 비교를 하면 다른 걸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C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컴퓨터는 딱 시킨 대로, 주어진 대로 밖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한 게 프로그램 코딩이죠.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림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찾아보면 자르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백을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위치 문장 가지고 이거 한 글자니까 C, D, M 셋 중에 하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분리시킨 거는 요것만 분리시켰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정보를 엑셀 파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한번 보려면, 자, 여기서 텍스트 파일 더블 클릭하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뷰가 돼서 나왔죠.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하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파일이 이진이거나 지원되지 않는 텍스트 인코딩을 사용했다. 당연하죠. 지금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뷰가 필요합니다. 그죠? 보려면.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내가, 이 엑셀 뷰 설치도 여기 자리에 해놨네. 그죠? 이런 식으로 엑셀에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엑셀 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고, 여기에
엑셀 뷰어 EXCEL 맨 앞에 나오네, 그죠? 엑셀까지만 치니까 엑셀 뷰어라고 나옵니다, 그죠? 얘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설치 중 나오고 벌써 다 설치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건 더 소개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끄고, 이제 아까는 안 됐던데, 자, 다시 탐색기로 가서 이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보이죠? 그죠? 앞에서는 안 보였는데 지금 띄우니까 보입니다, 그죠? 그냥 엑셀 스타일로 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트 1으로 돼 있고, 그죠? 하나로 돼 있고,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 파일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결국은 아까 M 코드로 돼 있고, 좀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양이에 대한 건지 뭐에 대한 건지. 그래서 요 코드를 줘가지고 요 코드를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매니지 요 앞 단계에서 보면 cd로 되어 있는 거, 텍스트 파일로부터, 그죠? 텍스트 파일로부터 cd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읽고 있죠. 읽어서 넣어줍니다. 어디다 넣어주느냐? 내가 여기 우리 글로벌로 잡아놓은 cats와 dogs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텍스트 파일로부터 이 pet entry.txt라고 되어 있는 파일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읽어가지고, 고양이는 고양이 쪽에, C로 되어 있는 건 cat 쪽에, D로 되어 있는 건 dogs 쪽에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다 집어넣어 주고, 끝나고 마치죠. 그리고 별도로,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분리시켜 가지고 엑셀 파일, 즉 매니지에 관련된 이 정보는 그 엑셀 파일에다 넣어놓고 처리를 하도록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맨 앞에 요거를 읽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상태를 처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read data from Excel, 이라는 모듈로부터 메소드예요.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일 전체를 확 읽어가지고 데이터라는 2차원 배열이죠.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형태로 구성된 거기다가 싹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스라는 것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라인스는 그냥 배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라인들을 각각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건 아예 테이블로, 이렇게 생긴 데이터라고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테이블 타입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태가. 그래서 요 행과 열 구조를 그대로 그냥 데이터라는 배열에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가 널이 아닌,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뭔가 오류가 나면 하나도 안 읽어집니다. 그 상황이 널인 거죠. 즉, 이 데이터라는 배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류로 처리하고, 널이 아닐 때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냥 그 값들을 찍어 보는 거고. 그죠?
찍어보는 겁니다. 이거 찍어봤죠? 엑셀 파일에서 읽은 걸 그대로 찍어봤습니다.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보기 위해서. 제대로 읽었죠? 요거 그대로 읽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찍어본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변경시키는 그 관리 상태를 매니지 펫 시합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그죠? 원하는 거 매니지 펫 시합 딱 들어오면 C와 D일 때 따라서 다루는 여기 달라서 그래요. 이게 달라서 지금 각각 따로따로 했죠. 여기 나중에 클래스 쪽으로 가면 이것도 합쳐질 겁니다. 뭔지 몰라도 좀 이상하다기보다도 이건 아닌 것 같죠.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한 코드가 반복이 돼요. 그죠? 다만 이건 이제 여기는 구조 배열이 캣이라는 배열을 사용했고 여기는 도구스라는 배열을 사용해서 달라서 처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달라서 이렇게 현재로서는 분리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와 D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데이터 오류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봤고, 그래서 이 find the index of those managed number, managed number에 해당하는 search man number죠. 요 managed number에 해당하는 것들을 현재 dogs에 혹은 cats에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가면서 지금 캐치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0번째의 매니지 넘버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읽은 거죠. 이거 여기서 하나씩 읽은 거죠. 이게 기존 캐츠 쪽에 있는 P 매니지 넘버하고 같으냐? 같으면 I, 그때 그 위치를 리턴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계속 패스해가지고 그 다음 거 물어보고 그 다음 거 물어보고 끝까지 가도 없다. 그럼 리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일치하는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리턴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받는 이걸 호출한 쪽에서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정상적으로 얘를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그 관리번호가 없는 거죠. 그죠? 넣을 수가 없어요. 잘못 쓴 거죠. 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뭐 오타가 났든 아니면 없는 관리번호를 넣어가지고 이 값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뿌려준 겁니다. 오류 처리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여기 걸리게 돼 있죠. 0보다 같거나 클 때만 이걸 실행하는 거니까 0보다 작아진 상황, 즉 마이너스 1로 리턴이 되어 왔을 때는 이 오류 메시지를 프린트하는 거죠. 똑같죠? 그게 답니다. 이런 탐색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순차 탐색이라고 해요. 그냥 무식하게 맨 처음에부터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그냥 지금 뚜껑으로 닫힌 채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게 이 뚜껑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방법이 맨 첫 뚜껑부터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확인해보고 아니네 그럼 뚜껑 닫고 그 다음 뚜껑 아니네 또 그 다음 뚜껑 아니네 그 다음 뚜껑 그 다음 뚜껑 딱 열었는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맞네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리턴 그 위치. 그러면 그 위치를 아니까
결국에는 그 위치에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다른 정보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패시압 매니지 넘버에서 찾았을 경우에 저기 0보다 큰 인덱스 값으로 와서 찾았을 경우에는 캣스 인덱스의 p 스테이트를 지금 현재 읽어 있는 요 세 번째 이거죠. 0, 1, 2, 3이니까 이거죠. 이거의 값으로 바꾸는 거죠. 즉 상태 변경을 시키는 거죠. 현재 뭐 컷했고 목욕했고 작업 완료했고 이런 현재의 작업 상태 정보를 그 p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값으로 바꾸는 그 값을 바꾸는 거죠. 이해가죠? 자, 디버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하려면 또 준비가 필요하죠. launch 이 파일을 수정해야 되고 tasks 수정해야 되죠. 프로젝트 파일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자, 먼저 런치 요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pet. 자, 이거 컨트롤 F2 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뭐 많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알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 단축 기능 굉장히 중요하고 이 VS 코드 에디터의 기능 중에 이 기능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죠? ptio xls 파일 끝났죠? 컨트롤 S. 그 다음 닫아버리고 뭐 더 이상 고칠 거 없습니다. tasks 마찬가지로 pt 컨트롤 F2 많을수록 기분이 좋죠. ptio xls 파일 그죠? 컨트롤 S. 자, 그러면 디버그를 돌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디버그를 해보죠. 이 파일에 대해서 디버깅을 돌려보겠습니다. 디버깅을 하기 전에 우리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 IO에 비해서 엑셀 파일에 대한 그걸 할 때는 이 모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엑셀 파일을 다룬다. 그러면 맨 앞에 다뤄야 된다 하면 일단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 부분을. 다만 이제 내가 이걸 받아올 때가 받아오는 곳이 이 데이터라는 파일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파일을. 이건 이 안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굳이 뭐 그거하고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 부분은 그대로 쓴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대로.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이 여러 개의 시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 패스에 엑셀 파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주고 그걸 내가 파일 패스로 줬어요. 위치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시트 중에서 뭐 시트가 아까처럼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요 그대로 쓰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럼 0이면 여기에서 요 줄에서 0이면 첫 번째 시트, 1이면 두 번째 시트, 3이면 세 번째 시트를 나타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다 읽어줘요. 그리고 메인 쪽에 와가지고 요거 이야기했죠.
메인 쪽에 와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 쓰면 돼요. 일단 파일 패스를 줘야 되겠죠. 파일 엑셀 패스를 줘가지고 그 엑셀 패스를 엑셀 파일 핸들러 이 클래스죠. 얘를 호출하는 거죠. 엑셀 파일 핸들러 이걸 호출하는 거죠. 파일 패스를 줘가지고 그러면 그 핸들러를 받아와요. 그거를 밑에 엑셀 파일 있는 쪽에서 엑셀 파일 있는 쪽에서 이 한 문장으로 다 읽어오는 거죠. 파일 핸들러 위에서 잡았잖아요, 그죠? 그거에 read data from excel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다 읽어와서 요 배열 2차원 배열 구조 쪽으로 2차원 배열을 그냥 표로 생각하면 돼요. 표. 엑셀과 같은 이런 표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2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은 말 그대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경우. 그래서 다른 코드가 다른 부분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메인에서 여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보는 거 나머지는 코드 그대로 제가 따로 그 표시를 안 한 거는 그 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디버깅 들어가겠습니다. 디버그 저거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야 되죠. 실행하기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먼저 걸어놓고 메인이 항상 메인이 시작 부분이니까 메인에다가 걸면 됩니다. 여기다 걸까요? try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아니면 여기 리드로 읽기 전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 걸었습니다. 그 전에 거니까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지금 하나 걸었어요. 자 run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를 넘어가더라도 항상 이런 코딩 하면서 그 코딩 도움 받고 그 다음에 컴파일 오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행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디버깅하고 요거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 반복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녹화해서 편집한 거 올려놓은 거 돌려보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지금 파일 패스, 파일 엑셀 파일 패스 각각 여기 지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지금 변수 잡혀 있고 값도 여기 들어와 있죠. 로컬 베어리블에. 그 다음에 파일 핸들러 또 잡혀 있고 그죠? 파일 핸들러 쪽에 잡혀 있고 자 진행해 봅니다. 요걸 딱 하고 나면 라인스에 지금 현재 라인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딱 리드 하는 순간에 이제 다 잡혀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전에 거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자 요걸 단계 수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왔죠? 라인스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죠? 싹 다 읽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읽는 거죠, 지금. 이거 읽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 밑에는 안 되는가 보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타입에 대해서 하나씩 메모리 할당 받아서 잡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폼은 들어갑니다. 현재 아이가 아직은 실행 안 했죠. 자, 아이가 0입니다. 그죠? 맨 처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라인스 랭스는 6입니다. 그죠? 6으로 현재 파악이 돼요. 왕창 읽었기 때문에 6줄, 그러니까 6이니까 랭스가 6이니까 6개죠. 그죠? 그리고 그만큼 돕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 스텝. 이거 누르기 싫으면 지금 단계 점수가 F11이에요. 단위 실행은 F10이에요. 단축키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마우스로 누르겠습니다. 자, 고. 들어왔어요. 라인스에 0번째를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다 잘라서 필드에서 넣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죠. 자, 이제 필드스는 자, 이거 조금 이제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걸 늘리겠어요. 자, fields가 아직 정의가 안 됐으니까 이제 이거 딱 진행하면 정의가 딱 될 거예요. fields가 아직은 배열로서 마지막에 아직 값이 안 들어왔죠. 자, 진행합니다. 고. 그죠? 이제 잡혔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요 줄에 있는 거, 0번째 있는 요 줄에 있는 내용을 다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필드스에다 다 담아왔어요. 그죠? C.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이제 액트 코드 받았죠? C. 요걸 받았잖아요. 그죠? C. C니까 여기 걸리겠죠? Go. 자, 요 리드캣 데이터라는 것이 내가 만든 그 함수인데, 요 지금 메인의 관점에서 이걸 한 라인으로, 한 문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로 또 넘어가서 세세하게 다 따라가겠느냐. 그거는 요거를 누르냐 요거를 누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걸 한 문장을 보고 그냥 확 갔다 온 걸로 돼버리는 거. 그러면 여기 어캣에 현재 어캣은 아무것도 없죠. 이 어캣에 이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결국 이 필드스에 있는 얘를, 그죠? 얘를 어캣으로 복사하는 거죠. 그죠? 필드에 있는 것을 어캣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굳이 이거는 함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막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려면 단계 정보 예를 해야 되죠. 넘어왔죠? 그죠? 그럼 필드스, 결국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필드스 있는 그 배열에 있는 그 하나 각각을 여기다가 복사를 한 것 뿐이죠. 어켓에다가. 그죠? 다만 여기 복사할 때 뭐 공백 이런 거 없어지는 건 다 좋은데 앞에 뭐 이렇게 파스 요 값, 이 각각의 필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스트링 타입으로 지금 잡혀 있어. 다 스트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 파트는 나이나 그다음 서비스 타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정수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파스 정수로 번역해라 이거죠. 이 문자열을. 그래서 문자열 1과 숫자 1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로 변환해서 집어넣는 것밖에는 없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필드스 있는 내용을 그냥 pcas로, 밑에는 필드스 있는 내용을 어떻으로 복사를 해주는 것밖에는 아니죠. 자, 일단 진행합니다. go 이렇게 하나씩 이제 어켓에 탁탁탁탁 들어오죠. 여기서 순서가 다른 거는 얘를 저걸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분리 그거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돌아왔죠? 그 다음에 요 어켓으로 받은 필드스, 자, 근본 위에서부터 보면 데이터로 다 받아온 거를 라인스를 기준으로 컴마를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필드로 담았고, 그죠? 여기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라인스에 다 받은 거를, 그죠? 그 한 라인씩 해가지고 필드로 받아가지고 필드를 어켓으로 준 거죠. 그 어켓을 캣즈라는 데다가 집어넣은 거죠. 어디 위치에? CAD 인덱스 위치에다가. 그죠? 단계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과할게요. 통과. 그 다음 루프에서 아직 라인스 랭스가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드스로 받아냈어요. 그죠? 필드스로 받아냈어요. 다음 이제 도구 타입이라서 도구 데이터로 받아내죠. 이제 단위 실행을 할게요. 그죠? 싹 갔다 왔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볼 필요는 없고 확 지나가서 엑셀 파일 있는 데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자, 거기까지 고 이거죠. 거기까지 고는 계속 여기서 걸렸죠. 데이트
아직 안 잡혔으니까 이거 딱 실행하면 자, 단계를 넘어갑니다. 데이트에 데이터가 다 들어갔죠. 데이트에 왜 느릴까요? 엑셀 파일 데이터 읽기 오류 Please set 엑셀 패키지 라이센스 컨셉트 프로퍼티 CH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앞에 것도 계속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오류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요 데이터 파일은 다음 시간에도 반드시 준비를 해 가지고 PC 앞에서 대기하기를 바랍니다.